사막에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은 모래인데 모래는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다라면 물이 많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사막에 그 작은 오아시스 하나가 있는데 그 물은 어디서 나는 것이며 어떻게 고여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걸 뭐라 그러는지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앞에서 오아시스가 보이고 뛰어가면 없어지는 거요. 하여간 착각을 하게 되는 그것 명칭은 무엇이며 그것은 더위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라니 물 웅덩이가 있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만화에서나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면 엄청난 크기의 그 주변은 무성한 나무와 풀이 자라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사막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은 신기루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 수증기에 태양광선이 비춰져서 멀리 있는 오아시스가 비춰져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거울이라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천지라고도 한다. 사막에서 샘, 지하수, 하천, 찬정 등으로 언제나 물을 얻기 쉬운 비옥한 땅을 말한다. 오아시스는 샘 오아시스, 하천 오아시스, 산록 오아시스, 인공 오아시스와 한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온난 오아시스 등으로 나누어진다. 1샘 오아시스 사막에 있는 낮은 웅덩이의 지하수가 용수천으로 솟아나와 물이 된 것으로 넓이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오아시스라 함은 이를 가리킨다. 사하라 사막을 비롯한 세계 각처의 사막에 무수히 분포되어 있는데 사막에서는 천혜의 농경지를 이루어 인간의 거주지역이 되므로 취락이 발달되고 대상들이 쉬어가는 곳이 된다. 사하라 사막의 시와 오아시스는 샘 오아시스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 하천, 오아시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의 하천이 사막을 관류하는 경우 이 강의 임한 지역을 가리킨다. 아비시니아 고원이나 빅토리아호에서 흘러내리는 나일강이 대표적인 것인데 리비아 사막을 관류하면서 하안의 넓은 하천 오아시스를 형성하고 있다. 원래 사막토는 토질이 비옥한데도 비가 적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하천이 오아시스 역할을 하게 되는 곳에서는 밀면화, 사탕수수 등의 농경이 발달한다.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는 면적이 36,000km에 불과하나 이집트의 대부분의 인구가 그곳에 집중되고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 대도시들도 그곳에 모여있다. 주변의 삭막한 경관과는 달리 수림과 농경지가 전개되어 사막에서는 더욱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낙원이 된다. 나일강과 비슷한 하천 오아시스로는 서남 아시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의 산지에서 발원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면서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하천 오아시스를 이룩함으로써 그곳에 고대 문명이 발달하고 고대 도시 국가가 형성되었다. 인더스강 역시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하여 타르 사막을 관류하면서 하천 오아시스를 이룩함으로써 고대 인더스 문명이 일어났다.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강, 시르다리아강 등도 텐산 산맥, 천산 산맥을 수원으로 하여 카라쿰 사막, 키릴쿰 사막 등의 하천 오아시스를 전개시켜 농경지로 발달하였다. 삼살록 오아시스 강수량이 많은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내륙 평지의 사막으로 흘러들면서 산록을 형성하는 오아시스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이 많다. 특히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는 타린 분지를 둘러싼 주변 산록에는 꿈의 도시라고 부르던 누란의 고적을 비롯하여 쿠처 캐시가르, 야르칸드, 호탄 등의 도시가 발달하여 중세 말까지 실크로드 상의 요지로서 번영하였다. 사인공 오아시스 강수량이 많은 산지에 내린 빗물을 사암이나 석회암 속에 스며들어 그들 암석이 건도 지역의 기반을 형성하는 곳에서는 지하에 많은 양의 지하수를 포장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의 지하수 10m에서 수백 m의 찬정을 또르면 지하수가 자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공으로 또른 지하수가 지표의 샘을 이룬 것을 인공 오아시스라고 부른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찬 정분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 인공 오아시스의 샘물로 넓은 목양 지역을 형성하였다. 지금 사하라 사막의 개발을 위하여 찬정을 뚫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콩고 분지에 내리는 많은 빗물을 사하라 사막으로 끌어들여 대규모의 인공 오아시스를 만들려는 계획도 있으나 그 지역 주변의 여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콜로라도강의 물을 끌어다가 임피리얼 계곡의 사막의 비옥한 농토를 관계하게 된 것도 인공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다. 온난 오아시스 한대 지방의 툰드라에서 따뜻한 물이 솟아나오면 그것도 오아시스라고 부르는데 특히 온난 오아시스 또는 열 오아시스라고 부른다. 툰드라에 점지하는 이들 오아시스는 암색 토양이 태양의 복사열을 흡수하고 태양 광선을 거의 직각으로 얻으며 한풍을 막을 수 있는 지형 상태에서 나타난다. 그와 같은 곳에서는 각종 식물이 자라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황량한 아메색의 툰드라의 별천지를 형성한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된 내용인데 문제 제기가 되어서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수증기가 거울이라는 말에 반사되는 각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할 말이 거울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신기루가 보이면 이미 오아시스를 지나왔다는 것인데 저는 수증기에 의한 빛의 굴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거울로 예를 들어서 반사각까지 문제 제기를 하시겠다면 제 잘못을 인정하지요. 그리고 그 굴절이 측면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90도를 의미하시는 것인지요? 그 각도에 대한 자료 출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문제 제기하기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빛의 굴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이며 바다 말고도 육상에서도 신기루라고 부릅니다. 신기루에 대해서 검색해 보세요. 또 다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오아시스인지 명칭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지식틀찌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